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용입니다. 네, 어제 양장시장은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미국의 1분기 GDP 수치가 나오면서 이 시장의 전망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고 또 이러한 점들이 우리 시장에 활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 총선에서 사회당이 제1당으로 당선이 되면서 또 우리 시장에 유로화 강세가 매수세를 불러들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전거래일보다 1.7% 급등했습니다. 2216선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1.3% 오르면서 750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의 소비 관련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 0.04%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도 0.1%대 각각 상승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오늘 우리 시장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27%의 낙폭이 좀 보이고 있고요. 218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0.51%대 낙폭 보이고 있고요. 746선에서 지수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어제 양장시장에서 모두 좀 지수가 오른 만큼 오늘 떨어지는 건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4월 30일에서 5월 1일 양일간 4월 FOMC 회의가 미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또 이러한 점들이 달러와 강세로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급별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면요. 오늘 개인이 매수세가 강한데요. 903억 원 정도 현재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116억 원, 그리고 기관이 775억 원 현재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도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들 계속해서 팔아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456억 원, 또 기관도 110억 원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611억 원 현재 물량들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있네요. 개인이 2,339계약, 기관이 7,907계약이라는 쌍끌이 매수세 시연을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무려 1,283계약 현재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네, 오늘 위로 보이고 있는 종목은 동성제약입니다. 오늘 18%대 상승폭 시현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네요. 췌장암과 파킨슨 치료제 신약물질이 전 임상 단계에서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4,650원 올랐고요. 29,6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동성제약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익스프레스입니다.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는 파란불로 장 맞췄다가 오늘 급등세 전환했습니다. 14%대 초반에 좋은 흐름 시연해주고 있고요. 1,020원 오른 8,24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KC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 초반에 좋은 흐름 시연하고 있고요. 1,300원 오른 1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하나갤러리어 타임스가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1% 급락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 면세 사업 철수 소식에 오늘 급락세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주당 8,350원 떨어진 33,35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오늘 제이준 코스메틱도 마스크팩 제조 사업 부문 물적 분할 결정 소식에 급락세 시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14%대 초반의 급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6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 아모레지입니다. 6,200원 떨어졌고요. 7.7%대 약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74,30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아모레지였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 위로는 FTNA가 보이는데요. 256
2% 오늘 폭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월 3일 날 상장 폐지가 되면서 오늘 상장 폐지 정리 매매 첫날입니다. 폭등세 시연에서 지금 현재가 310원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현대바이오입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3,800원 오른 16,6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 구글재즈입니다. 그래핀 자회사죠. 구글과 이 신소재 관련 협업 계약 소식에 오늘 급등세 시연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2% 가까운 좋은 흐름 시연해주고 있고요. 375원 오른 2,085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구글재즈였습니다. 네, 이어서 프로스테믹스입니다. 19%대 후반에 좋은 흐름 시연해주고 있고요. 6,66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은 레드로버인데요. 8%대 초반에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불발 소식에 오늘 급락세 보여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주당 110원 떨어졌네요. 1,23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리더 살펴보겠습니다. 7%대 초반에 낙폭 시연하고 있고요. 네, 어제 좋은 흐름으로 장 마쳤다가 오늘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1,650원 떨어진 24,00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워로직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08% 약세 시연하고 있고요. 800원 떨어진 1,500원에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질 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일 어제는요, 일본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대만 가건지수 같은 경우에는 0.12%로 낙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네,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가 보이면서 그래도 소폭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항생지수 전날보다 0.97%로 1% 가까운 급등세 시연하며 29,892포인트 가리키며 장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요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만 각권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대만 각권지수 오늘은 0.15%의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폭 크진 않지만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고 1,92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어제 좀 오른 만큼 오늘 많이 빠지고 있네요. 0.87%의 낙폭 시연하고 있고요. 29,63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아시아 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재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장 가장 이슈가 되는 두 가지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살펴볼 종목 두산인프라코어와 삼성전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두산인프라코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빅데이터 전문 유니콘 기업이죠. 예,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디지털 혁신에 대해 한층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이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 스타트업 기업을 말하는데요. 팔란티어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으로 정보기관과 금융업, 또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를 통해서 범죄자 검거, 또 금융 리스크 예방, 또 개업, 생산성과 이 품질 향상 등을 돕고 있는데요. 팔란티어는 2018년 스타트업 전문 경제 매거진이죠. 이 INC가 발표한 유니콘 리스트에서 우버, 에어비앤비, 또 스페이스X, 위워크에 이어서 5번째로 큰 205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팔란티어와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사업 운영을 최적화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 영업과 생산, R&D, 또 품질 서비스 등 이 사업 전반의 데이터를 가시화하고 또 데이터 기반의 협업 체계를 만들어서 각 부문 간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전략입니다.
한편 이 두산 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팔란티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건설기계 업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회사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인 종목인 두산 인프라코어 살펴봤습니다. 이 시각 주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 1.66%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120원 떨어진 7,11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이슈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유니록이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폰에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유니록의 특허 관리 금융회사인데요. 최근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S10 5G 같은 최신 제품을 대상으로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유니록은 전자 모바일 기기 분야 특허의 강점을 지닌 회사인데요. 2018년에만 삼성전자, LG전자 등 52건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애플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며 다른 특허 관리 금융회사인 스마텐과 함께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 소송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요. 유니록이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안드로이드 빔 송수신 기능과 또 무선 네트워크 통신 기능입니다. 또 특허 소송이 이루어진 제품은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S10 5G뿐만 아니라 이 갤럭시 S7 이후 출시된 제품 모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삼성전자 관계자는 유니록이 과거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해왔던 만큼 철저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올해 4월 LG전자는 유니록이 제기한 블루투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이슈인 종목 삼성전자였습니다.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1.3%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600원 떨어졌네요. 45,5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인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SK머티리얼즈인데요. 신한금융투자가 오늘 SK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겸비했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 오늘 전장보다 0.6% 오늘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주당 1,000원 오른 16만 8,9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이 호실적 전망에도 디램 가격 급락에 따른 산불화질소에 따른 단가 인하 압력 우려로 이 주가가 박스권 횡보 중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2분기 경쟁사 증설 중단으로 이 산불화질소 가격은 그래도 안정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신규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며 올해 산불화질소 공급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8%대 상승폭에 불과해서 산불화질소 가격이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격적인 산업가스 투자 확대는 향후 전사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번째 특징주 도이치모터스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지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0.26%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20원 떨어진 7,77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1분기 연결 매출액이 2,6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를 했지만 영업이익은 230억 원으로 134%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BMW 신차 판매 감소로 인한 외형 축소에도 불구하고 이 AS 부분의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세가 이어졌고 또 도이치모터스가 분양 실적 확대 등을 통한 실적 수익이 높아지면서 이 수익성 개선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연구원은요, 또 기존 사업의 실적 개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도이치 오토월드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2017년도에 133억 원, 또 지난해에는 246억 원, 또 올해는 347억 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AS 부문의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거기에다 거점적 확대에 따른 포르쉐 판매 증가가 이어졌고, 또 도이치 오토월드 운영과 임대 수익, 또 시너지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이 도이치 오토월드의 완공 후에도 4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세 번째 특징주 세노텍입니다. 세노텍이 107억 원 규모의 소송 피소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약세 시현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노텍 현재 2.18%의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45원 떨어진 201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세노텍은요, 플린트그룹 노스 아메리카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26일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노텍은 원고 측이 자사가 만든 제품, 이 세라믹 비드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장을 제출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향후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관련 법률 근거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 코아스템입니다. 코아스템이 오늘 장 초반부터 급락세가 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루게리병 치료제가 건강보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비급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또 전망과 달리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에도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아스템 오늘 2.07%의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주당 250원 빠진 11,8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코아스템은 이 루게릭병 치료제죠. 리트로나 알주가 약제금여평가위원회로부터 건강보험 비급여를 판정받았다고 26일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1월 뉴로나타 알주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약제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뒤에 시병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가를 낮추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회사 측은 원가 이하로 약가가 될 경우에 사업 운영에 따른 리스크가 커져 생산 공급에 차질 뿐만 아니라 또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다섯 번째 특징주입니다. 현대글로비스인데요. 현대글로비스가 올 1분기 해운 부분의 실적이 개선됐다라는 소식에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분기 실적이 개선돼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라는 증권가 분석도 있었는데요.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전장보다 2.22% 상승폭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3,500원 올랐네요. 16만 1,000원의 현재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이 오늘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4조 2,200억 원을 기록했고, 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3% 늘어난 1,853억 원을 기록해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또 가장 실적이 돋보였던 부분이 완성차 해상 운송과 또 벌크로 구성된 해운이었는데요. 이 완성차 해상 운송 같은 경우에는 현대기아차 외에도 이 비계열사들의 물량이 증가하면서 큰 폭의 실적 증가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 브레인 콘텐츠입니다. 브레인 콘텐츠가 인수 합병 효과로 장 초반부터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분석도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인 콘텐츠입니다. 현재 전장보다 4.82%로 5% 가까운 급등세 시현하고 있고요. 주당 55원 올랐네요. 1,19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가 브레인 콘텐츠가 자회사들의 성장세에 힘입어서 올해 19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원은요, 올 하반기에 브레인 콘텐츠의 자회사죠. 글로벌 텍스프리가 보유한 중국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스와니코코의 중국 진출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올해 스와니코코의 매출액이 374억 원으로 또 영업이익은 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6% 그리고 162%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